조용히 안 하면 오늘 밤엔 방 한구석에 세워둘 거야. 구박을 받지만 캔디 같은 수아, 행복이 찾아올까요? 유년 시절 수아는 부모를 사고로 잃고 이모 집에 맡겨졌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던 이모와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모부는 사실상 어린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존재였다. 수아야, 또 밥 남겼냐? 넌 왜 이렇게 게을러? 이모부의 날카로운 소리는 주방을 가득 메웠다. 수아는 손발이 떨리며 밥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고 눈물은 금세 솟구쳤다. 이모는 이모부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잔인했다. 수아야, 너는 아무래도 이 집에 맞지 않는 아이구나. 진짜 부모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키우진 않았을 텐데.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도 수아는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은 그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에 가면 조금 숨 쉴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면 또다시 지옥이 기다렸다. 수아는 서서히 몸을 움츠리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집안의 공기는 항상 차갑고 발소리 하나에도 이모부는 호통쳤다. 조용히 안 하면 오늘 밤엔 방 한구석에 세워둘 거야. 알겠어.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 번이라도 반항하면 끝이었다. 구박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압박이자 위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설거지를 하다 컵 하나를 깨트렸다. 이런 바보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너는 진짜 인간 구실이나 하겠니? 이모부는 손에 든 국자를 힘껏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다. 수아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모는 한 발짝 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이 참, 넌 왜 이렇게 연약하냐? 내가 안 키웠으면 벌써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걸. 밤이 되면 구박은 잠시 멈췄지만 수아의 마음속 공포는 여전히 자리했다.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며 어린 수아는 스스로를 달랬다. 왜 나만 이런 걸까? 그때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책을 바라보며 잠시 위안을 느꼈다.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 지연과 상상 속 모험을 떠올렸다. 지연과 함께라면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끔찍했다. 이모부는 어린 수아를 괴롭히면서도 친척이 오면 다정하게 행동했다. 수아야, 웃어라. 손님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굴어야지. 겉으로는 착한 척 웃으며 속으로는 경멸과 비웃음을 담은 그녀의 모습. 수아는 속으로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어린 시절 수아의 상처는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심리적 폭력, 체계적인 구박,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고립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나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언젠가 너희를 반드시. 그날 밤 수아는 눈물 속에서 다짐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를 마음속 깊이 숨긴 채 수아는 또 한 번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장 성인 그리고 운명적 만남. 수아는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구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책과 관련된 일을 했고 밤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모부의 차가운 눈빛, 이모의 비아냥, 그리고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겼다. 하루는 회사에서 주최한 기업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수아는 낯선 불편함을 느꼈다. 그때 홀로 창가에 서 있는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대기업 CEO 지훈이었다. 정장 속에서 풍기는 카리스마와 눈빛 속에 감춰진 따뜻함이 수아를 순간적으로 압도했다. 저 혹시 이 연회에 처음 오신 건가요?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수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처음이에요. 저는 그냥 초대받아서 왔어요. 지우는 수아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흔적을 읽는 듯 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픔, 그러나 그 안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힘. 연회가 끝나고 지우는 수아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적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우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겪은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수아 씨, 말하지 못한 상처가 많겠지만 제가 곁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한마디에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이모부와 이모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쉽게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 지우는 수아에게 다가오는 동시에 자신의 비즈니스적 책임과 가족 문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이미지까지 조율해야 했다. 수아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연민과 동시에 강한 결심으로 빛났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지훈과 함께 걷던 공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늘 구박받고 차별받았죠.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지킬 거예요. 지우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수아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신뢰가 어린 시절 상처 위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수아는 이제 알았다. 어린 시절의 구박과 상처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운명적 과제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운명적 여정의 한가운데 그녀는 지훈이라는 사랑과 힘을 만났다. 3장 숨겨진 진실과 갈등. 수아와 지훈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수아는 우연히 이모 집의 오래된 서랍에서 묵은 서류들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서류 속에는 이모부와 이모가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증여와 재산 문제, 주변 친척과 이웃들을 속이고 이용한 흔적, 그리고 수아에게만 집중된 구박의 이유까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수아의 심장을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이럴 수가, 이 모든 게. 손에 쥔 서류가 떨렸다. 눈앞이 아찔하고 어린 시절 느꼈던 울분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저녁 수아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이모부와 이모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지훈은 심각하게 듣고 천천히 말했다. 수아 씨, 우리가 같이 해야 해요. 증거를 모으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야 해요. 그 말에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이 붙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원한과 상처,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복수의 불씨. 단순한 울분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다. 다음 날 수아는 몰래 이모 집을 다시 찾았다. 이모부가 출근한 사이 서랍과 책장 구석구석을 뒤졌다. 놀랍게도 이모부는 주변인들에게 거짓으로 증여와 상속 문제를 조작해왔고, 이모는 모든 것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수아가 직접 사진과 문서를 확보할 때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이모가 집으로 일찍 돌아온 것이다. 수아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수아는 순간 몸이 얼었지만 손에 쥔 서류와 증거들을 숨길 수 없었다. 저 이걸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왜 이렇게 구박받았는지. 말하는 동안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평소의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숨겨온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너 이걸 어디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에 수아는 잠시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그날 이후 수아와 지우는 본격적으로 이모 부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주변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친구 지연도 도움을 주며 수아의 어린 시절 상처를 함께 목격했던 이웃과 친척들의 증언을 모았다. 수아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아는 고민과 갈등에 시달렸다. 단순히 복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직면하며 느끼는 두려움, 지훈과의 사랑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자신의 감정들. 어느 날 수아는 지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지훈 씨, 저 무서워요. 복수하고 싶지만 혹시 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지훈은 수아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수아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억눌려 있던 복수심과 정의감이 그녀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수아와 지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증거와 정의를 기반으로 이모 부부의 잘못을 드러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수아는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구박과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운명적 과제였다는 것을. 사장 복수와 정의 실현. 수아와 지우는 밤낮 없이 준비했다. 어린 시절 쌓인 상처와 분노는 이제 단순한 원한이 아닌 명확한 목표로 변했다. 이모부와 이모가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고 그들이 저지른 부정과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아의 복수이자 정의였다. 먼저 수아는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다. 이모부가 조작한 재산 문서, 주변 친척들의 피해 기록,
그리고 수아를 향한 지속적인 학대와 모욕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취. 하나하나가 이모 부부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아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하지 마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수아는 이모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다. 이모부 얘기 좀 하겠어요. 이모부와 이모는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맞섰다. 그러나 수아가 차례차례 증거를 꺼내놓자 그들은 당황과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어떡해. 말을 잇지 못하는 이모부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가 번졌다. 수아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구박과 모욕,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거짓을 모두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이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수아의 눈빛 속 불타는 결의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수아야, 제발 그만해. 난 그냥. 말을 흐리며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아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야. 그 후 수아와 지우는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를 밟고 언론을 통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모 부부의 부당함과 구박, 사기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압박과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은 수아의 용기를 지지했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만을 주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과거의 아픔과 맞서는 순간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는 알았다.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수아는 지훈과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평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를 돌아봤다. 구박과 모욕, 억압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자신.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과 정의 속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수아는 진정한 강인함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수아는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5장 상처 치유와 사랑. 이모 부부의 몰락 이후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안정을 느꼈다. 어린 시절 쌓인 상처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복수만으로는 찾아오지 않았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필요했다. 지우는 수아 옆에서 변함없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밤마다 함께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 시절의 아픔과 현재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했다. 수아 씨,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함께해요. 지훈의 손을 잡고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수아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구박과 냉대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어린아이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살아남았고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집 안에는 책과 꽃, 지훈이 직접 고른 따뜻한 조명과 그림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아침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저녁이면 지훈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수아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는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강해졌으니까. 지우는 그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수아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의 그림자, 이모 부부의 구박과 위선,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두려움이 모두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대신 남은 것은 자신을 지킨 용기, 정의를 실현한 성취감,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수아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후 수아는 지훈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 마지막 장면, 수아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 앉아 지훈과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삶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어둠과 구박은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은 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깨닫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수아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눈물은 이제 행복의 미소로 바뀌었고 그녀의 삶은 마침내 완전히 빛나기 시작했다.